자, 오늘은 6단원 소리와 빛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창문 좀 닫아줘라. 지금 소리가 많이 난다. 소리와 빛은 제목에 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일단 파동을 다루는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제 소리하고 빛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위에서 얻는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 소리하고 빛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거의 다 얻죠. 근데 듣고 보는 그 매개체가 전부 다 파동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 소리와 빛이 좀 대조적입니다. 둘의 특징이 딱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행파고 하나는 종파고요. 하나는 내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이고 하나는 내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소리와 빛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단어는 파동에 관해서 다루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서 약간 가미되는 부분이 파동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빛은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뜬금없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광전 효과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요 단원이 마무리가 될 거고요. 요 다음 단원 7단원에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부과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파동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볼 건데, 제목은 소리의 특성과 소리의 전파이지만 파동의 특성과 파동의 전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되게 규칙적으로 퍼져나가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매질은 직접적인 위치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을 하지는 않고 평균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어려운 말로 진동 중심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요. 하지만 이 진동하는 에너지 자체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빛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다는 것 있고요. 그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이냐 혹은 나란하냐에 따라서 또 이 파동의 종류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물론 파동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을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매질이 필요하냐 없냐 또 나누기도 하는데, 우선 매질의 진동 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가로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 혹은 세로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용수철로 횡파와 종파를 모두 구현해 볼 수 있는데요. 용수철을 바닥에 이렇게 놔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여기 눈이고요. 여기 귀고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 앞쪽 방향이고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냐면 얘를 좌우로 흔들어요. 좌우로 바닥에 놔둬놓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진행하는 횡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파동의 매질은 용수철이 되고요. 용수철은 각각의 지점에서 위아래로 좌우로 진동을 합니다. 좌우로.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은 앞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가 만들어지고요. 이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죠. 이때 그 똑같은 패턴의 가장 최소 단위의 요 길이가 파장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람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람다. 근데 용수철로 종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게 되면 매질은 제자리에서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요. 파동은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종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의 이제 최소 길이, 시커먼 부분과 시커먼 부분 그 사이가 또 파장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횡파와 종파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요. 횡파의 대표적인 예가 전자기파와 지진파의 S파가 있겠습니다.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은 없는데요.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횡파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 소리를 음파라고도 합니다. 음파는 대표적인 종파입니다.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면은 이렇게 진동하면은 요 앞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진동시킵니다. 공기의 진동이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음파의 진행 방향과 공기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이 되겠고요. 이게 소리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진동수가 좀 커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음파로서 그 소리하고 똑같은 형태의 파동입니다. 단지 우리 귀에 안 들린다라는 것뿐이고. 여기 벌써 자나? 섣부른데. 이후 체육을 해가지고 우주의 신비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잘 집중하다 보면 우주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잠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엘파는? 엘파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엘파는 Q&A에 내도록 하십시오. 사실 엘파가 뭔지 모르겠다. 옛날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엘파는 까먹었어요. 요 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종파로 분류가 됩니다. S파하고 지진파의 S파하고 지진파의 피파가 어느 게 횡파냐? 저는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S를 이렇게 수직으로 뒤집어 보면 이게 횡파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S파가 횡파다. 뭐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라도 됩니다. 넘어가고. 네, 파동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 그래프를 좀 해설을 해볼 텐데 하나는 가로축이 위치고 세로축이 변이인 그래프고요. 하나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변이인 그래프인데 이거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기에 앞서 진동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이걸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진동수. 일단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근데 진동수는 뭐냐 하면 1초 동안에 매질이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가 됩니다. 요거는 비례식으로 한번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예요. 주기는 보통 대문자 t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t초가 걸렸다라고 하면 똑같은 파동이면 횟수 대 그 횟수만큼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비율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하겠느냐. 이렇게 비례식을 세웠을 때 바로 요게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똑같은 파동이면 비율이 맞겠지? 한 번 진동하는데 t초가 걸렸다. f번 진동할 때 1초가 걸렸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면 1대 t는 f 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0.5초가 걸렸다. 그럼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예요? 두 번 진동하는 거죠. 두 번. 그럼 진동수는 2Hz가 됩니다. 단위가 헤르츠입니다. 그렇죠. HZ 대문자 H 소문자 Z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기본 단위로 치면은
그냥 1 나누기 초가 됩니다. 횟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런 건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1 나누기 초가 이제 헤르츠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일단 진동수하고 주기의 관계를 알아야지 또 나중에 전파 속력 얘기할 때 또 얘기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역수 관계입니다. F는 T분의 1, T는 F분의 1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그래프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프. 횡파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횡파가 좀 표현하기가 쉬워서 횡파가 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횡파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건데 그 첫 번째 그래프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조금 쉽습니다. 뭐냐면 얘를 그냥 사진을 찍어요. 특정 순간에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그대로 붙이면은 이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사진을 탁 찍어서 붙입니다. 붙이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은 다르지만 대략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산마루, 위로 플러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을 마루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가 최대인 지점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 산마루하고 산마루 사이를 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의 차이, 위치의 차이를 람다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파장이 되겠습니다. 파장. 맞아. 그다음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요 길이요. 요 길이를 보통 A라고 표기를 하고요.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은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로서 요 길이가 아닙니다. 요 길이가 아니고 요거의 절반입니다. 진동 중심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까지의 거리 혹은 진동 중심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까지의 거리. 이게 이제 진폭, 앰플리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로는 이 파장과 진폭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파장과 진폭. 네. 네. 그렇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문제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요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 있죠. 요 파란색으로 요 박스 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대별로 다다다다다다다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게 스냅샷을 찍는 거예요. 스냅샷을. 그래서 쭉 이어 붙인 게 이제 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좀 보조 작업을 하나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죠? 예, 파장이었죠. 잘 됐다. 예,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순간에 사진을 찍습니다. 저 파란색 부분에. 그럼 매질이 어디 있노? 여기 있죠, 여기. 예,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사진을 찍은 것을 0초인 순간이죠. 그래서 시간축의 0초인 부분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붙여요. 가운데 있는 모습, 이 모습 있죠. 이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여기다 붙입니다. 0.1초가 지났더니 얘가 요만큼 이동했어요. 0.1초가 0.1초가 지났더니 이제 매질이 여기 있죠. 그럼 요 모습을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요 0.1초에 해당하는 축에다가 그 사진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0.1초인 곳에 붙이면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 찍히고요. 그다음에 이 순간으로부터 0.1초가 더 지나서 처음 순간부터 0.2초가 지났더니 요 딱 마루가 지나갔어요. 마루가. 그러면 이제 매질이 요 꼭대기에 있는 모습이 찍히겠죠. 그걸 찍어서 이제 0.2초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붙입니다. 붙이면 이제 요 모습이 이렇게 찍힌 게 붙여지겠죠. 네. 이 작업을 쭉 합니다. 쭉 하면 요 그래프가 이제 역시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요 순간이 되겠죠. 요 순간이 되겠고 만약에 얘가 요렇게 됐다. 그러면 요 순간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요 순간에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요 순간이 되겠죠. 이 그래프는. 예. 그리고 이 순간을 찍은 게 그래프에서는 요 부분이 될 거고요. 부분이. 그러니까 잘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이 순간이 요 순간이죠. 맞죠? 요 순간이죠, 지금. 네. 지금 요 순간이. 그 다음에 요 순간을 봅시다. 요 순간이 요 순간이죠. 잘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요 파란색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매질이 맨 위에 있다가 점점 아래로 가서 맨 아래를 찍고 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왔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 번 진동했지. 매질이 아래로 맨 위에 있다가 맨 아래쪽으로 한번 찍고 다시 맨 위인 원래 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뭐가 됩니까? 주기가 되죠. 그래서 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요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시간 차이는 주기가 됩니다. 주기 t가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진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진폭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건 진폭이 되겠고요. 진폭은 둘 다 구할 수 있고요. 이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어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어? 람다만큼, 파장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파동은 전부 다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 됩니다. 한 주기 동안 한 파장만큼 이동하니까 주기분의 파장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 됩니다.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파장 이동하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로부터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기분의 파장이 전파 속력이니까 요 그래프로부터 주기를 구하고 요 그래프로부터 파장을 구하면 전파 속력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사진이라고 표시해놨죠.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는 특정 순간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래서 요게 진폭이고 요게 이제 파장이 되겠습니다. 요게 마루고 요게 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동영상 스냅샷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간을 이제 0초로 두고요. 0초인 순간부터 해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쭉 이어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불어서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파동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자, 요 부분을 0초에 딱 사진을 찍은 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매질이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럼 여기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매질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요 부분이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아니면 요 부분이 왼쪽으로 와야 돼요? 둘 다 요 부분이네. 요 왼쪽에 있는 마루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에 있는 골이 왼쪽으로 가야 돼? 요 왼쪽에 있는 마루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매질이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 요 빨간색 점을 나타낸 그래프였다면 파동의 전파 방향이 오른쪽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가요, 요 지점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0초인 순간에 이제 요 부분을 찍었고 그 이후에 요 부분을 사진을 계속 찍은 거예요. 그럼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요 부분이 위로 올라가려면 골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 마루가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마루가 왼쪽으로 이동해야지 얘가 올라가지. 그래서 만약에 요 지점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다라고 하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왼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두 그래프로부터
파동의 진행 방향까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래프로부터 파장을 알 수 있고 이 그래프로부터 주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주기와 파장을 알면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전파 속력은 한 주기 동안 얼만큼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예, 람다만큼, 파장만큼 이동을 했죠. 자, 그 주기 대신에 진동수로 표현하면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 그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는 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 진동수 F 있죠. 네. 요 F는 파원이 결정을 합니다. 요걸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좀 파동의 전파 속력과 같은 특성들을 이제 물어봤을 때 좀 답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원이 뭐냐면 파동이 만들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럼 제 목이 파원이 되는 거예요. 음원이라고도 하죠. 파원. 소리의 파원이 음원이 되겠습니다. 음원. 그다음에 저 LED에서 빛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LED가 광원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치면 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나오는 파원이 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에서 어떤 특정 진동수의 소리를 내잖아. 그럼 이 소리가 전파되는 동안에 이 진동수는 안 변합니다. 그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짓거든요. 그럼 내 목소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목소리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목소리의 진동수가 안 바뀝니다. 진동수는 파원에서 한번 결정되면 전파되는 동안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요. 빛이 빨간색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진동수가 색깔을 결정짓거든요. 색깔이 안 변해요. 진동수는 한번 파원에서 결정이 되면 전파하는 동안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파원에서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파장이나 전파 속력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진동수가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잠을 깨고 요게 문제하고는 가장 좀 관련이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동의 전파 속력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파동의 종류를 역학적 파동과 전자기 파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매질의 필요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매질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파동을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있으면 전자기파의 입장에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요게 방금 얘기한 요게 이제 파동의 전파 속력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파동을 전달하는 거고요.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필요 없고 어떤 매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전자기파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파동은 파동의 전파 속력이요. 물론 역학적 파동이 어떤 종류의 파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종류의 파동이라고 했을 때라고 하면 역학적 파동의 전파 속력은 뭐가 결정이 짓느냐? 매질이 파동의 전파 속력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의 종류와 매질의 특성이 매질의 상태가 파동의 전파 속력을 결정짓습니다. 역학적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리인 거예요. 소리, 음파. 그러니까 소리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고체이냐 액체이냐 기체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속력이 다른데 어디가 속력이 가장 빠르냐? 고체가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기체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초에 340m 정도 이렇게 간다고 치면 고체에서는 수 킬로미터 1초에 가게 됩니다. 물질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거의 고체가 무조건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고요. 그래서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옛날 그 말바꿀 소리를 들을 때 땅에 귀를 대고 이렇게
듣는 이유가 이게 잘 들리는 이유도 있지만 더 빨리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소리는 근데 기체를 통해서 듣죠.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하고 기체 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의 전파 속력은 다른 속력이긴 한데요. 기체 분자가 가만히 안 있죠. 이게 막 무작위적으로 진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무작위적으로 진동하는 속력이 대체로 빠르면은 전파 속력도 빠릅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기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냐?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입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똑같은 기체 분자라면 온도가 높을수록, 근데 온도가 같은 상태라면은 산소나 질소보다는 헬륨 기체가 소리의 전파 속력을 더 빠르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 여러분 이식을 하나 알아두면은 뭐 괜찮은데요. 요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기체 분자 한 개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 역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V바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와 같냐면 절대 온도하고 비례해요. 요게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이게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2분의 3K가 앞에 붙습니다. 이게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질량하고 속력하고 절대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나머지들은 상수입니다. 얘네들은 상수죠. 얘들은 상수니까. 그럼 얘를 요거는요 파동의 전파 속력이 아닙니다. 파동의 전파 속력이 아니고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이 위치가 바뀌는 이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체 분자의 진동 속력을 얘기하는데, 근데 요게 결국에는 파동의 전파 속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얘네들이 대체로 빠르면 파동의 전파 속력도 빠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보면 똑같은 산소 분자라고 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죠. 뭐 똑같은 25도씨 뭐 절대 온도로 뭐 대략 한 300켈빈이라고 하면 질량이 작은 분자일수록, 그러니까 산소보다는 헬륨이면은 이 속력이 더 빠르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동의 전파 속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은 느낌을 가지고 그냥 외우지 말고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학적 파동의 전파 속력이 매질이 결정을 짓는다라는 것은 사실 숨은 뜻은 뭐냐면, 숨은 뜻은 진동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동수가 다르더라도 전파 속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하고 진동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전파 속력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공기고 온도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소리나 낮은 소리, 진동수가 큰 소리나 진동수가 작은 소리나 전파 속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학적 파동의 규칙입니다. 자, 그다음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 입장에서는 매질이 파동을 매개하는 물질이 아니고요,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럼 방해 요소가 없으면, 방해 요소가 없을 때 가장 빠릅니다. 그 진공일 때죠. 근데 진공일 때 속력이 C로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진공일 때는 역시 진동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속력이 다 똑같아요. 진공일 때에만,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역학적 파동은, 모든 역학적 파동이요, 매질의 상태가 똑같으면, 그 파동의 종류가 같고 매질의 상태가 똑같으면 진동수하고는 관계없이 전파 속력이 다 똑같거든요. 역학적 파동은. 근데 전자기파는 진공일 때만 진동수하고 관계없이 전파 속력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동등하게 방해를 안 받으니까. 하지만 물질 속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물질 속에 들어가면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전파 속력이 달라지고요. 일단 느려집니다. 방해를 받으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느려집니다. 플라스틱 들어가면 느려지고요. 유리에 들어가면 느려집니다.
물질에 따라서 근데 느려지는 정도가 다르고요. 또 심지어 똑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전자기파지만 진동수가 다르면 전파 속력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느려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요,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고요,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이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공기중을 거의 진공으로 보거든요. 진공에서보다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전부 다 속력이 다 느려져요. 진공에서의 속력보다는. 진공에서는 속력이 다 똑같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다 느려져요. 다 느려지는데 빨간색이 느려지는 것보다는 초록색이 더 많이 느려지고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느려요. 진동수가 클수록 더 느립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그냥 더 느려지는 거는 예, 속도가 그냥 더 느려요. 예, 더 느려요. 예, 이거를 약간 느낌을 가지고 외우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가 방해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게 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들에 의해서. 근데 얘네들이 전자기파의 빛의 정체는 전자기파고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입니다. 이걸 전자기유도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면 돼요. 전자기유도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면 방해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변화가 더 빠른 거지. 그럼 방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느려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전자기유도하고 느낌이 비슷하게끔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진동수가 크면 변화가 더 빠르니까 방해를 더 많이 받아서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여러분 비교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학적 파동과 진공에서의 전자기파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 매질이 같으면 같지만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물질 속에 들어가면 물질이 방해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클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된 게 여러분이 그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그 스펙트럼 있죠.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프리즘이요, 여기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바깥쪽은 공기인데 거의 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공 속에서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전부 다 속력이 C입니다. 속력이 다 똑같아요. 근데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다 느려집니다. 느려지는데 느려지는 정도가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지면 생기는 현상이 꺾이는 현상이 생겨요. 굴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질에 따른 속력 차이가 심할수록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빨간색이 그나마 좀 덜 느려지기 때문에 조금 덜 꺾이고요. 초록색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더 많이 꺾이고 파란색이 제일 많이 느려져요. 제일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V1 요 매질 안에서의 속력을 V1, V2, V3라고 하면요. 근데 나오게 되면은 전부 다 속력은 똑같이 또 C가 되거든요. 그럼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이 C가 가장 빠른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빠른 거 있어? V1입니다. 그 다음이 V2고, 그 다음에 그 프리즘 안에서의 파란색의 속력이 가장 느려요. 중에는 요걸 분산이라고도 합니다. 진동수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다 달라서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색이 분리되는 현상. 요거를 이제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이 뭔가 퍼진다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요게 이제 스펙트럼인 거죠. 스펙트럼. 요게 매질 안에서 똑같은 매질이잖아요. 똑같은 상태고. 하지만 전자기파는 이게 매질이 아닌 거예요. 방해 요소입니다. 진동수가 다르면 방해를 받는 정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진동수는 이게 안에 들어가도 안 바뀝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는 건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진동수는 각각 안 변합니다. 이 안에서. 그다음에 이런 그 간이분광기 있었지. 간이분광기는 CD를 이용했잖아요. CD는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안에서도 속력이 달라집니다. 근데 빨간색보다는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이 속력이 더 많이 변하지. 그래서 보면 이제 빨간색이 좀 덜 꺾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빨간색보다는 많이 꺾이고, 파란색이 또 초록색보다 더 많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색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이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스마트폰 간이 분광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전자기파가 똑같은 플라스틱이지만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굴절의 정도가 달라져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되겠습니다. 진공에서는 속력이 다 똑같습니다. 진동수가 다르더라도 그게 이제 좀 진공에서는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진동수가 달라서 속력이 다 똑같다는 건 역학적 파동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물질 속에서 전자기파는 물질이 매질이 아니고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진동수에 따라서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잘 비교해서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니다. 이 부분 특히 유념해서 여러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리의 반사는 간단하게 하고 언급할게요.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뭐 파동의 반사라고 보면 되는데 매질의 경계면에서 주로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보면 그 법선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 법선은 뭐냐면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또 항상 각도라는 것은 법선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반사의 법칙이나 굴절의 법칙이나.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사의 법칙은 간단해요.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할 때랑 반사할 때랑 같아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다라는 게 그냥 반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표면이 너무 매끄러우면요 잘 안 보입니다. 같은 방향으로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눈이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지만 보이겠지 그 부분이. 근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는 물체는 어디서 봐도 잘 보이죠. 왜냐하면 물체의 표면이 그 원자 혹은 분자적인 스케일로 바라보면 다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반사가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사들이 전부 다 결국에 국소적으로 보면 아주 좁은 영역으로 보면 결국에 입사각하고 반사에 같게끔 반사가 항상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소리의 굴절 오늘 어느 정도 얘기했죠.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리의 굴절, 파동의 굴절과 그다음에 소리의 회절, 파동의 회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